예, 시장에 이제 핵심 축이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쭉 가서 소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들 팔아들면서 반도체주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하반기 반도체 시장 전망 그리고 또 최선호주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도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반도체주는 사실 못 갔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지금까지 못 갔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나타냈지만 네. 숫자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3분기 전망치도 연초 예상 대비도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2개월 EPS 포워드도 상당히 지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왜 1분기 고점 이후에 부진할까라고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조만간 피크아웃,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3분기 디램 가격 협상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논란을 다소 짚히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전방 업체들이 가격 저항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유가 됐고,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이 4분기에 소폭 상승 내지는 유지될 것이고 내년 1분기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분석 자료를 내면서 일단 고점에 대한 논란이 짚혀졌죠.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급 부족인 상승 사이클에서 가격 협상력은 일반적으로 생산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산업체들의 재고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가격 협상이 생산업체들의 의지대로 완료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포나 비보, 샤오미 같은 중국의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재고 수준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서버 반도체를 구매하는 인터넷 기업 그리고 서버 ODM 업체에서 가격 저항이 이제 3분기에 발생을 해버린 거죠. 여기에 따라 지금 생산업체들은 3분기 서버 디램 가격으로 아마 32GB 기준 163에서 170달러 정도 수준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수요자들은 155달러에서 160달러로 상당히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다소 이제 실제로 지금 최근에 3분기 서버 디램 가격은 약 160달러 정도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저항의 배경은 저그 말씀드리자면 일부 생산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오포나 비보, 샤오미 등이 이제 메모리 관련된 재고가 약 10주에서 12주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일부 인터넷 기업의 재고가 8주에서 10주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정상 재고 수준은 4주에서 6주이기 때문에 10주에서 12주 정도의 메모리 재고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고 서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서버 재고가 지금 8주에서 10주 정도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인 평균은 6주에서 8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높은 재고 수준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다만 주목할 것은 공급업체들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재고 수준은 역사적 최저 수준까지 빠져 있다. 이 부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 전방에 이제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거에 주가가 못 간 이유인데요. 결국은 이제 실적일 텐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문제는 이제 3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지느냐예요.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톤업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했던 기존의 의견을 바꾸어서 삼성전자로 탑픽을 바꾸는 실질적인 7월 말에 이슈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왜 톤업이 됐냐고 하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디램에 대한 이슈가 원가 절감 비용 구조 관련된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확신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이익 방어가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 바운더리 부분에서 결국은 하반기에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네.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톤업이 됐다는 거는 전망치가 좋아졌다는 의미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투자에 대한 그 네. 의견이 뭐 상당히 좀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 정도 수준에서 네. 매수 의견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서서히 사도 될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그 애널리스트마다 약간의 간극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단이 15조 원대 초중반에서 16조 원 중반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대비 3분기가 상당히 좀 높게 올라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예상될 수 있고요. 최근에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비메모리 그리고 OLED 출하량 증가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 디램과 낸드 가격의 3분기 상향 조정은 디램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낸드는 8% 정도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그 비수기인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비수기도 상당히 메모리 쪽의 가격 방어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되면서 어닝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이 톤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2,500억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환율도 1,15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충분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구가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파력 실적 증가에도 메모리 고점 논쟁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점을 향한다면 하반기에 생산업체들의 재고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해가 되면서 일부 전방산업체들이 재고가 다소 좀 높게 형성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아마 사이클을 다시 우상향 쪽으로 충분히 그릴 수 있다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질 않고 파니까 주가가 이제 못 올랐던 건데요. 이번 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거의 한 6, 7천억 정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을 본다면 판 기업들이 독보적인 실적 구가를 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주 5%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판 기업보다 반도체 지수가 훨씬 더 좋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따라 반도체 관련된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또 중국이 다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좀 종목별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다소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신흥국 중에서 결국 대만이라든지 한국과 같은 반도체 기업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수요 둔화 시그널이 전혀 없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알려져 있고 특히나 8인치 파운드리 관련된 수요 공급은 상당히 지금 공급 부족 쇼티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2분기 세트 생산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6천만 대 정도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던 5G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전체적으로 5G 스마트폰 내 메모리 탑재량이 전체적으로 4G보다도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개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12 모델이 상당히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품 재고 관련된 그 부품 오더를 아이폰 12보다 훨씬 더 늘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13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경기 회복 전망하에 인터넷 기업들도 지금 서버 디램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확충에 대한 이슈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하반기 데이터 센터양 캐펙스를 지속 증가시킬 것이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4분기에 대한 서버 디램 관련된 수요가 충분히 집중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상향 시그널도 역시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생산업체들이 캐펙스를 급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공급을 의도적으로 늘릴 이야기가 전혀 없고 말씀드렸듯이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 가격 이슈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렸던 독과 점력을 보유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자진해서 향후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방 재고 소화 이후에 상승 사이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결국은 올해 3분기 이후에 4분기, 1분기 비수기도 지나면서 내년 2분기에 다시 우상향이 크게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영 차장님과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황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이제 기업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의 오명을 이제 쓰고 있다가 8만 2,500원까지 올라왔고요. 고점에 사실 한 9만 원대 사서 고생하신 분도 많거든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방향은 우상향으로 간다 보는데 네. 10만 전자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만 언제 어떻게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우상향 그림은 충분히 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까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에 확신을 시켜주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이익 방어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톤업이 됐고요. 먼저 특히나 이제 DDR5가 인텔의 신규 플랫폼 출시와 함께 하반기부터 양산이 본격화됩니다. DDR5 전환은 수요 증가나 공급 제약 효과로 디램 업체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극방부 클라우드 프로젝트인 JWCC가
내년 상반기에 아마 프로젝트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 서버형 반도체 수요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면서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구조조정 효과가 충분히 이제 시장에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낸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됩니다. 유례없는 비메모리 공급 부족 때문에 반도체 장비 리드 리드 타임이 상당히 증가할 것을 보고 있던 점이기 때문에 장비가 반입이 안 되면서 또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쇼티지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가격에 대한 이슈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황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양자 다 좋아지는데요. 특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생산 라인의 초기 가동 비용 반영이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128단 낸드 플래시 고단화 그리고 15나노 디램 미세화 영향 때문에 원가 절감이 가시적으로 이야기됐고 디램 평균 영업이익단이 2019년 분기별 마진 중에 가장 높았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또한 낸드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2020년 평균 마진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 출하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서비스 관련된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아마 지난 2년 동안의 성수기 수준을 상회하는 가격이 될 것이라고 나오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양쪽 다 좋아집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가는 바닥을 통과했다는 톤업이 이야기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형성되면서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도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투자해서 본 것처럼 조금 더 가벼운 쪽이 2차 전지도 소재 쪽이었다. 그래서 반도체도 소부장 쪽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소부장 쪽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네,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뭐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업황의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쪽으로 불안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선택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DDR5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분기부터 DDR5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불확실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메모리 주식들은 사이클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PER이 하락하는 반면 DDR5 관련주들은 모멘텀 발생으로 PER 상승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우려가 해소되는 구간에 메모리 관련된 주가도 상승할 때 DDR5 관련주도 동반 상승도 가능한 점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업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최근에 보면 DDR4 관련주를 봤을 때 코스닥 반도체 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DDR5 관련주도 여기에 따라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DDR5 관련주는 심텍이나 아비코 전자와 같은 PCB나 수동 부품 업체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유니테스트나 테크윙, 엑시콘 같은 후공정 장비 업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ISC라든지 TSE 같은 소켓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벨업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종목을 보는데 여기에는 DB 하이텍과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정도가 되는데요. 비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구가하고 있고요. 네. 향후 2년 이상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릴레이팅이 가능한 회사로 DB 하이텍과 한미 반도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소부장.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쪽은 기술 변화의 흐름들을 쫓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DDR4에서 5로 마치 스마트폰이 4G에서 5G로 가듯이 패턴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EUV 장비 이런 게 도입되면서 네. 새로운 또 수율이 좋아지고 또 비메모리 이런 쪽 최근에 또 뭐였죠? 제가 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 변화들을 쫓아가야 되고요. 자, 반도체 얘기 쭉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박근영 차장님의 반도체 최선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DDR5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네. 뭐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DDR 3, 4, 5 진행될 때 관련된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시면 확연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DDR5 관련된 수혜주로서 최대 수혜주는 심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도 물론 좋거니와 과거에 DDR3, 4 전환될 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DDR5가 3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봤을 때 지난번 심텍 관련된 부분은 블락딜 이슈가 좀 있어서 수급 때문에 다소 주가 한번 눌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이틀 동안 과감하게 주가가 또 다시 재상승하면서 밴드 상단까지 다시 올려놨거든요. 충분히 밴드 상단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주가로 볼 수 있겠고요. 심텍 가장 큰 수혜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DB하이텍입니다. 말씀드렸듯이 8인치 파운드리는 공급 부족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DB하이텍 같은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은
캐파 증설을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오히려 100% 가동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여기에 따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DBIT 같은 경우가 약 영업이익이 5천억에 육박할 수 보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도 올해 1,260억 정도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860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고상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3분기가 분기 처음으로 사상 최대 1,000억 이상에 구가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DBIT는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고 내년에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된다면 지금 현재 3조도 안 되는 시가총액 충분히 싸다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BIT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주 집중 분석했습니다. 기업이 많다는 게 사실 투자자들의 고민인데요. 그래서 뭐 압축을 선별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께서는 심텍과 DBI텍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근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